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다 한 것 같은데요. 관련 정의는 일단 나와 있죠? 네, 나와 있고요. 일단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포기해야 되는 대체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정의 기억하시고요. 이 정의는 경제학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학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 전산회계 시험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긴 한데, 그 재경관리사나 좀 더 급수가 높은 시험의 경우 원가 관리회계라고 해서 관리 파트 쪽 내용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를 선택하면은 얘가 날아가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날아가. 그러면 둘 중에 비교해가지고 그나마 좀 차선책을 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약간 그 수식화 시켜가지고 문제들이 나와요. 전산회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일단 기회비용의 개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작은 거 아닙니다. 제일 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가장 아까운 걸 가장 아까운 거. 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반대 개념으로 매몰 비용이 나오는데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자는 거죠. 근데 기회비용은 미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이걸 택할 것이냐, 저걸 택할 것이냐, 고르는 와중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말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인데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다, 로또를 산다, 서울대를 나온다. 이 4가지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개 중에 가장 좋은 대안이 요거겠죠, 요거, 그죠? 근데 이제 바로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한번 택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중에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서울대를 나온다를 포기하겠죠? 그럼 이게 먼저 삭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로또를 산다를 포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2개 남죠? 이 2개 중에 마지막 하나를 포기된다면은 이제 회계사 시험을 포기를 하고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딱 결정한다면은 가가 되겠지만은 약간 순차적으로 한번 결정을 한다면은 하나씩 지워가가지고 500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500을 벌기 위해서 이 나머지 3개의 대안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나번이죠, 나번. 그래서 나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까지 가면은 가하고 나중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뭔가 선택할 때는요,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얘를 하냐, 얘를 하냐. 그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2개를 놓고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 포기하는 게 가장 아까운 거, 가장 가치가 크게 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걸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매몰 비용은요, 통상적으로 고정비하고 연관이죠. 고정비. 그래서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매몰 비용은 뭐와 연관이 있다? 고정비. 어찌됐든 간에 고정비가 들어갔으면 끝난 거예요. 뭐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꿀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용, 과거의 고정비는 그냥 거기서 끝이죠. 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매몰 비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봤지만은 이제 직접비하고 간접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건데요. 원가를요,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직접비는 뭐가 있었죠? 직접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간접비는 뭐예요? 요거는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물건과 직접 연관이 있냐? 아니면은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하지만은 약간 직접적인 관계는 떨어지느냐? 이걸 통해서 직접비, 간접비로 원가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의 있죠? 자, 김밥을 만드는데 김과 밥 속에 있는 재료는 김밥과 직접 연관이 있죠? 김밥을 보면 딱 떠오르잖아요. 아, 김밥에 김이 들어가는구나. 그죠? 근데 전기는 어때, 전기? 전기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전기가 김밥의 주재료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김밥을 만들 때 전기가 사용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애매한 원가에 대해서는 간접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에 대한 구분들을 봤고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또 다른 걸 좀 볼게요. 홀수번 보요, 홀수번. 자, 1번인데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동 화물차에 대해서 50만원 수선비를 투입하면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팔면은 60만원 받을 수 있대요. 자, 이럴 경우에 매몰 원가가 얼마인가 기대 있죠. 먼저 화물차의 장부가를 구해봅니다. 자, 화물차의 장부가가 얼마죠? 자, 취득원가 350, 누객 250 이렇게 되죠. 그럼 350에서 250을 빼면은 장부가가 100이 나오는 거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냥 매각합니다. 그냥 매각하면은 60만원 받고요. 자, 수선하면 어떻게 돼요? 수선하게 되면은 120만원을 받는데 수선비가 50이 드니까 70만원 받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매몰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매각을 하든 수선을 하든 바뀌지 않은 금액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장부가야, 장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다? 매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얘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팔지 수선해서 팔지 결정할 때는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둘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수선을 택하겠죠? 그럼 이 매각에 관련된 금액 6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라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대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 되겠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둘 다 손해보고 파는 건데 안 팔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무회계적 관점이고요. 원가관리회계적 측면에서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100만 원 손해보는 건 100만 원 들어간 건 마찬가지니까 얘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요거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자. 원가 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팔면요, 처분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판다. 이런 개념은 원가에서는 안 나와요. 원가에서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원가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매몰 비용은 100, 그 다음에
70을 택하죠? 그럼 그때 60이 뭐가 돼요? 기회비용이 된다. 이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다음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분류로 가장 알맞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추적 가능성은 제품과 직접 연관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예, 연관성을 따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원가를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보십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게 무엇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이거 지난 강의 때 수치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 다음에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맞죠? 그러면은 틀린 거 뭐다? 4번인데요. 매몰원가는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하면 안 되죠. 고려되는 건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다른 말로 기회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하고 원가는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매몰원가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매몰비용,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혼합해서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고요. 이제 전산회계 1급 관련해가지고 원가계산법이 뭐가 있는가를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개별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개별하고 종합 두 가지 위주로 나오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사용된 원가 계산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 이게 쓰여요.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종합원가 계산도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개별원가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와 연동해가지고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어떻게 배부하는지 요게 또 같이 패키지로 묶여요. 그래서 요 다음 장이 보조 부분 원가 배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의 특성상 원가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적절하게 배부를 한 다음에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산하는 부분까지 보시면은 개별원가 계산 내용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2장이 요겁니다. 요거. 예, 보조 부분 원가 계산인데요. 보조 부분 원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요걸 다 더해가지고 제조 부분 제조간접비 집계한 다음에 제품에다가 이렇게 배부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때 관건이 되는 게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에서 제조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가는 거고요. 그 얘네끼리 주고받은 거를 이렇게 배부할 때 계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합원가 계산인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할 때 쓰이는 원가 계산법이에요.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각 제품의 단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다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품이 몇 프로 완성되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완성도를 따져봐야 돼요.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할 때 쓰이는 주요 포인트가 이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원가 계산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별.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품별로 단가가 얼마냐 계산하는데 종합원가에서는 단가가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공정별로 완성품 금액하고 미완성품 금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조 부문비 배분에 대해서 볼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부문 간에 수수한 거 있죠? 부문 간 수수한 거.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라든가 어떤 개념이 좀 달라지니까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가면은 계산 문제가 좀 나오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뭐 그건 그때 가서 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 전산회계 1급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